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를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명식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막힌 듯한 명식이 있는데요. 특정 오행이 없거나 많으면 사주의 기울기가 기운 것이니까 인생도 굴곡이 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가난한 사주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사주의 조건 중에는 비겁이 다자인 경우가 대표적이죠. 팔자 자체가 비겁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운에서 도와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대운에서 재운이 오고 세운에서 관운이 온다면 돈을 벌 수 있지만, 대운에서도 비겁운이 오고 세운에서도 인성운이 들어온다면 돈을 벌기는커녕 나갈 구멍만 가득한 것입니다. 비겁다자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은 인성운이고 그 다음이 비겁운인데요. 비겁다자인 경우는 국내에서는 경쟁이 심하고 일도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고 재성이 미약할 경우에도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번 돈도 남이 가로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친구를 만나면 돈을 많이 쓴다든가 돈에 대해서는 항상 고달픔을 느끼게 되고 들어오는 돈이 적어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 신분사회에서는 계급이 최고였었죠. 따라서 명리학에서도 관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가 정착되면서 관성의 인기는 시들어지고 재성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또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그저 자급자족 생활도 만족했었죠. 이처럼 절대적인 빈곤시대에는 괜찮았지만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부를 비교하면서 물질 만능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관도 돈을 모으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고, 관은 무한하지만 무는 무한하다는 생각으로 부를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돈을 재로 표현하는데요. 즉 돈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은 재의 유무이며, 재는 정재와 편재로 나누어지고 남자에게는 재가 재물인 동시에 이성을 뜻하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재는 자신이 극하는 육신이며, 따라서 자신의 의지대로 재를 다룰 수 있으려면 본인이 강해야 하는데요. 일간이 약해지면서 재성이 왕하면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활동은 많지만 실속이 없게 되죠. 또 본인이 재로 인해 건강이 약해지는 해를 입기도 합니다. 돈은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돈을 담는 그릇이 커야 하며 돈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를 식상, 재성, 관성으로 구분하는데요. 이에 따라 돈 버는 기술인 식상이 돈 그릇의 크기를 나타내는 재성을 생조하고, 재성은 다시 돈을 지키는 관성을 생조해야 합니다. 식상만 발달한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은 있지만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재가 약하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항상 돈이 새어나가는데요. 관성이 희신이라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주 명리학에서는 식신 생재격을 가장 안정적인 부자 사주로 인정하는데요. 사주에서 식신은 사길신의 하나로 말 그대로 타고난 먹을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신은 베푸는 것을 의미하며 상관과 달리 무조건 베푸는 것이며, 남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이 결국은 재물도 얻게 됩니다. 다음에는 돈 버는 시기와 지키는 능력을 살펴볼까요? 사주가 귀격이라도 돈 버는 운이 들어와야 돈을 버는 기회가 오는 것인데요. 돈 버는 시기의 판단은
배운 세운이 용희신이 되면 이 기간 동안 거부가 되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짧기는 하지만 이 기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돈은 빠져나가기 마련인데요. 돈은 들어온 후에 잘 지켜야 하며 큰 유산을 물려받거나 많이 벌어본 사람은 많지만 그 돈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자가 거금을 손에 쥔 경우는 많아도 그 사람들이 돈을 알뜰하게 지키고 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돈에 관한 철학이 없었던 것이며 돈을 지켜주는 관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지식과 정보를 만나야 빛을 발하는 법인데요. 운을 지나치게 과신하면 노력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은 그냥 단순한 운이 아닌데요. 그 사람들이 운이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 운을 맞이하고 지키는 데는 남모르는 노력과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평생 부자사주는 사주의 음양오행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서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과 힘을 빼주는 오행이 균형을 이루면 중화된 사주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주 구조가 된다면 한평생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중화되고 순수한 사주는 나쁜 운을 만나도 가난하지 않고 보통의 대운을 만나면 재복이 왕성하며 좋은 대운을 만나면 대부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주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재성이 기신에 해당할 때, 비겁이 왕성하고 재성이 쇠약할 때, 사주가 애매하여 용신이 없을 때, 인성이 많은데 재성과 관성이 있을 때가 그렇고요. 또 일간이 신약하고 관성이 중첩하면서 재성이 신약할 때, 일간이 신약하고 재성이 왕성한데 비겁이 신약할 때, 일간이 신약하고 식상이 왕성하면서 인성이 신약할 때, 일간이 신약하고 식상이 신약하면서 재성만 중첩될 때, 일간이 신약하고 재성과 식상이 너무 왕성할 때 등입니다. 왼쪽 명식은 신월 병호일주 남명으로 부자사주 사례인데요. 이 명식에서는 금오행이 재물인 편제인데요. 월주와 시주에 위치하죠. 이렇듯 사주에 기본적인 정편제가 있고 이와 잘 맞는 대운이 들어올 때 더욱 크게 발복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사주 팔자에 정편제가 조화롭게 있으면 일생 동안 돈이 안 떨어지고 돈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명식은 신월 경술일주 남명으로 경금인 비견이 많은 가난한 사주인데요. 연지의 묘목 정제 하나를 두고 삼형제가 서로 먹으려는 모습이니까 재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이런 사주가 가난한 경우는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성향이라서 더욱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주는 남을 가르치거나 지도자, 장교, 관리 등에 매우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대운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것이지만 죽을 때까지 남에게 굽힐 줄 모르고 대운마저 재물운이 오지 않는다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